좀 많이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직장에 저도 갖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었는데 네네. 그런 경우에 제가 연봉을 받아도 한 2천만 원대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상가는 그냥 한 채만 매입해두면 네. 저한테 그 정도의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대단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대출을 받고 보증금을 받았더니 한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좀 못하는 거지. 알고 있다고 하면 저는 되게 좀 허무했었거든요. 이걸 깨달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직장을 갖는다는 거는 내가 좋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갖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사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죠.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네네.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가 출퇴근을 하는 분들은 진짜 극소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하나 상가를 샀을 때 방금처럼 뭐 150만 원 나오지만 네. 200, 300이 나올 때는 상가를 하나 사는 게 거의 직업 하나를 사게 되는 거더라고요. 네. 아, 그러네. 네. 그럼 이거 이거 상가 같은 거 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대 뭐 30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축을 통해서 사실 10억, 20억, 30억 그런 걸 모아가는 게 그 정도 숫자를 모아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네. 그런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매월 나오는 현금 흐름을 뭐 300, 500, 1000만 원 이 정도를 갖는다는 거는 그거는 좀 충분히 한 3, 4년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그 정도 숫자가 되는 겁니다. 500 정도? 500 정도에. 네, 뭐 잘하시는 분들은 1000원 가는데요. 네. 그 월 500 정도의 네. 그 소득을 올릴 수가 있다. 네, 현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자산이 아니라 네네. 현금 흐름으로서 접근을 한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직장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해서 받는 급여가 300에서 대략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물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뭐 세금 떼고 뭐 이거 떼고 하면 거의 대부분 그 정도의 수익 범위 내에 들어가는데 네네. 그거를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매월 300, 500이 그냥 나온다 하면 네. 그거는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 아니 그렇죠. 근데 네. 그 300에서 500을 일을 하지 않고 만든다라는 게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현금이 나오는 네. 그런 물건이나 네.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이나 그런 사업장을 산다는 일단은 그 목표만 가지고요. 네. 그냥 쉽게 말해서 상가 하나, 오피스텔 하나만 잘 매입한다 하더라도 그 오피스텔에서 매달 네. 월세가 뭐 100만 원씩 나오고 그 음. 상가에서 월세가 매달 300, 뭐 500씩 나오고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잣돈을 좀 모으고 그렇게 뭐 이 공실 요즘 많이 나오지만 공실 없는 상가를 하나 매입해둔다 하면 네. 그 상가는 계속해서 매달 자신에게 그냥 100, 200, 300 그 정도의 월세를 주는 거죠. 그러면 상가 하나, 오피스텔 하나가 이제 목표가 일단 기초적인 목표가 이렇게 될 텐데 네네.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가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언론에서도 너무 공실이 많다고 하고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거 앞으로 상가 투자가 괜찮겠느냐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현재 지금 23채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상가를 직접. 상가를. 네네. 근데 상가 23채에서 네. 그러니까 공실이 한 채도 없어요. 공실이 하나도 없고 다 만실이고 네. 그리고 일단 거기서 저는 월세가 지금 월세 7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가에서만. 그 이게 공실이 없는 상가를 하는 뭐 그런 방법이 있나요? 공실이 없는 상가는요. 네. 일단 수요가 들쑥날쑥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부분 뭐 명동 아니면 먹자골목 네. 이렇게 쇼핑 상권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가 항상 움직입니다. 새로운 네. 수요가. 네. 그런데 우리가 신도시처럼 뭐 몇만 세대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리 뭐 비대면 시대라 하더라도 그 주변에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필수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어서 그 주변 상권을 일단 좀 노리게 되면 네. 그런 상권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공실이 생겼다 할지라도 또 다른 업종으로 또 금방 채워져요. 네.
신도시락은 뭐 일산, 뭐 분당, 부천, 뭐 분당, 네. 뭐 그런 곳들이죠. 파주. 네네. 사람들 거주지가 모여 있는. 네네. 일단 배우 세대가 있으면 네. 충분히 항상 거기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상가를 일정 부분 딱 배정을 해놨거든요. 그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시세 차익을 안 노린다 이 얘기가. 네. 그런데 뭐 강남, 홍대 네.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시세 차익 노리는 상가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안 한다는 거죠. 네네. 일단은 네. 좀 업종에 대한 이해가 좀 중요한데요.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은 또 그러니까 재력가 분들은 일단 1층 상가를 선호를 하십니다. 1층 상가 뭐 3%, 4%, 5%, 6% 해도 네. 그걸로 사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는 거에 1층은 네. 2개 정도밖에 안 되고 다 진짜요? 지상층이거든요. 지상층이거나 아니면 지하층. 네. 네, 그런데 그 위에로 올라가면 지상층에 있으면 약간 좀 불안하다고 느끼시는데 네. 위에 층에 있으면서 권리금이 형성돼 있는 물건도 많이 있거든요. 2층 이상에 있는데 권리금이 있다.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업종 같은 경우 뭐 미용실도 그렇고 뭐 네. 고시텔도 그렇고 뭐 이 임차인이 영업을 우리가 요즘에 로드뷰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5년, 10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뭐 PC방 같은 경우에도 한 자리에서 10년 이상 하는 곳은 여기에는 이제 수요가 다 차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곳은 공실날 염려가 없는 거죠. 그 아파트가 새로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업무 시설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동선이 계속 바뀌어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배우 세대가 있는 곳에서는 동선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단지 내 상가 이런 것도 좀 하시는겠네요. 그렇죠. 단지 내 상가도 하죠. 그러면 이게 신규가 아니고 보신다 그랬으니까 네네. 새로 입주하는 단지가 아니고 그게 로드뷰로 봤을 때 여기에 상가가 뭐가 있었고 변화가 느껴질 정도니까 네. 적어도 한 뭐 5년 이상 5년 정도 뭐 그 이상도 된 상가들. 상가는 사실 네. 5년, 10년 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10년 이상 된 것도 많이 사거든요. 네네네. 그 땅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건물이 허름해도 네. 임차인분들이 다 들어와서 새롭게 시설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신축하고는 크게 뭐 중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네. 신축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어. 신축 물건으로 수익 내는 거는 거의 힘들죠. 오히려 신축이 더 힘들고. 네네. 왜냐하면 네. 상가는 딱 처음에 우리가 분양을 할 때 이 상가를 분양 받으시면 여기서 월세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네. 조건으로 분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분양 사무실에서 이 월세에 대한 시세 책정을 할 때 현재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을 해서 네. 분양을 해요. 그런데 막상 임차인이 그 월세를 내고서 들어가 보면 네. 손익분기점이 안 맞게 되거든요. 어. 그러면 월세가 조금씩 낮출 수밖에 없고 네. 월세가 낮춰지면 이제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오히려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된 상가를 사는 게 훨씬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가를 그냥 바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서 상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상가를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경매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시세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세. 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딱 봤을 때 이게 얼마인지가 다 나오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임대 시세만 좀 잘 알고 있으면 네. 임대 시세만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상가는 역산을 해보면 되거든요. 이게 수익률 몇 프로가 나오면은 매매가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지역의 평당 매매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끔 보면 네. 임대인분들이 좀 원래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놓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동네 예를 들어서 뭐 평당 50에 네. 보통 임대료인데 네네. 근데 어디 갑자기 뭐 35만 원 이렇게 임대 놓은 데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임차인분이 영업이 안 돼서 깎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시세를 올렸는데 이분은
시세를 올리지 않은 경우 거의 두 가지에 해당됩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그 물건은 매매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예, 그런 물건을 매입을 해서 원래 시세대로만 네. 다시 임대 가격을 맞춘다고 하면 매매 가격은 또 그만큼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가 임대가가 싼 첫 번째 조건이 임대가가 저렴해야 되고 두 번째가 그걸 가진 사람이 팔 의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는 그 주인한테 물어보는 건가요? 팔 건지? 그 주인한테 직접 하진 않고요. 네네. 일단 또 그 주변에 좀 상가만 좀 전문적으로 해주는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 분께서 일단 만약에 제가 원하는 상가가 있다고 하면 네. 저 상가 매매 의향을 한번 물어봐 달라고 하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그러니까 임차인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물어보지 않아요. 이제 공실인 상태에서 항상 물어보거든요. 예, 그 임대인분들이 공실이 되면 갑자기 좀 엄청 당황한 상태가 돼요. 네네. 또 이게 대출이자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공실이 또 1개월, 2개월, 3개월 지속되면 뭐 임대 가격도 당연히 떨어지지만 매매 가격도 낮춰서 매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물건 같은 경우 저는 입지가 괜찮다고 판단하면 거기에 매수 의향을 물어봐서 거래를 이제 협상을 해서 거래를 한 편이죠. 네. 그리고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이렇게 좀 따져볼 수 있겠네요. 나와 있는 것에서도 네. 저는 제가 매입하는 지역의 시세를 좀 임대 시세를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이 물건이 싸다 비싸다가 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가 주인분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 집이 얼마야 이거를 바로 알고 계신데 네. 상가가 얼마야 이거는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어렵죠. 네네. 그래서 거의 분양가대로 또 팔면은 그냥 그거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아파트는 옆집에 얼마에 팔았대, 얼마래 이런 거 바로 알 수 있고 네. 또 실거래가 이런 게 제공이 되는데 네. 상가 이런 거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공부를 조금만 해봐도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뭐 3년 안에 부자 되기라는 네. 그런 타이틀을 했었는데 인생을 살아갈 때 한 가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 학창 시절 그다음 대학교 그 취업 준비까지 다 하잖아요. 내가 네. 어떤 직업을 뭐 건축사를 되겠다 하면 네. 건축사 자격증도 따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상가는 어떤 상가가 좋은 상가인지 그걸 배우는데 몇 개월 걸리지가 않거든요. 네. 일단은 뭐 상가는 일단 입지가 좀 중요하고 네. 입지하고 그다음 시세 파악할 수 있는 거. 네. 예. 그다음에 조금만 더 자기가 약간 디테일하게 하겠다. 좀 안정적으로 하겠다면 그 업종에 대한 이해만 좀 하셔도 됩니다. 입지와 시세 업종. 네네. 잠시만요. 네. 그럼 상가 이거 시작하려면 한 얼마 있어야 되나요? 보통? 상가요? 내가 시드를 얼마를 모아야 될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세팅을 했을 때 한 3천에서 5천 정도 그 정도면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출이 잘 되는 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대출이 아예 뭐 신용 등급이 너무 안 좋으면 아예 좀 5등급 아래만 아니면 되고요. 5등급 이내. 네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보통 만약 경매로 낙찰받는다고 하면 낙찰가의 80에서 90%까지 대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거의 70%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 대출이 80% 90% 나온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을 다 준비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또 임차인 보증금을 돈이 좀 부족한 분은 월세를 조금만 낮추고 보증금을 조금만 더 높이면 네. 거의 돈이 소액으로 묶이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이 부동산을 저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저 1억, 2억, 3억 저거를 어떻게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을 대부분 하실 건데 아니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3천에서 5천만 원 모으면은 경제적 자유가 달성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채를 산다고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가 아니 3천에서 오피스텔 한 채, 상가 한 채면은 그래도 한 300 정도는 나오지 않나요? 월 100에서 200 그러니까 200 정도는 보면 될 것 같아요. 200 정도. 네, 100에서 200 정도 사이.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웬만한 직업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천만 원이 있으면 3천만 원을 이제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네. 3천만 원 있으면 월 100만 원 이상은 만들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월 100만 원을 해놓게 되면 그 다음에 한번 3천만 원으로 세팅을 하고 다음에는 내가 모은
급여하고 이 여기서 100만 원씩 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을 모아서 또 하나를 사게 되면 네. 그 다음에는 또 두 개가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나를 위해서 좀 일할 수 있는 뭐 오피스텔 상가를 두세 개만 모아가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에이 그 돈이 뭐 얼마나 되겠어 뭐 50, 네. 100에도 그렇지만 이게 조금 지나면 100, 200, 300이 되면 그 다음부터가 완전히 좀 달라집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세 가지가 입지 시세 업종 이거잖아요. 예, 업종 하나 더 한다면 금융까지 한번 이해하면 돼요. 금융. 예, 왜냐하면 그 대출이 되고 안 되고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도전을 네. 못 하시거든요. 네. 예, 근데 대출이 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사실 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구나라고 네. 또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우리가 A급 상권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곳은 좀 제값을 그러니까 제값을 주고 사야 돼요. 거의 좀 저렴하게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입주는 저는 항상 A급 상권은 돈이 있는 분들이 하고 B급, C급 상권은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B급, C급 상권하고 그다음에 1층은 돈 있는 분들이 하고 네. 지상층은 또 공부한 분들이 하고 아. 예, 그래서 B급, C급에서 지상층을 좀 노리게 되면 네. 괜찮은 조건으로 또 매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완전 좀 일반적인 생각이랑 좀 반대인데. 그렇죠. 네. 원래 A급의 1층 네.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A급 1층이 가장 좋죠. 그런데 사실 근데 그런 물건은 네.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고요. 수익률이 수익률도 떨어지고. 얼마 사실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근데 BC급의 지상층인데 공실이 없이 돌아가는 네, 거. 공시 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물건도 보면은 네. 대부분 5천, 1억, 그 다음에 한 2억 네, 네. 그 정도까지도 지금 권리금이 형성돼 있거든요. 아. 임차인의 권리금이 형성돼 있다고 하는 거는 네. 사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1층만 권리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상층에서 권리금이 형성돼 있다고 하는 거는 네. 자, 시설 권리금이 있고 이 영업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또 바닥 권리금이 있는데 네. 그러면 임차인이 월세도 연체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2번, 3번 연체하면 임대차 해지가 되기 때문에 권리금 날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자기가 장사를 잘해놓고 네. 다음 임차인을 또 구해놓고 나가요. 예, 그래서 공실인 기간이 없게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그냥 나가버리면 권리금이 날아가니까. 그렇죠. 이 시설대랑 바닥 관리가 좀 있는 그런 지상층으로. 그렇죠. 이거는 좀 시장 조사를 자기가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가서 보고 뭐 이거 여기는 권리가 있니 없니 이런 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업종에 대한 이해만 하면 네.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인터넷 가서 보면은 뭐 PC방도 여기에 권리금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PC방은 나와 있죠. 네, 뭐 고시텔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미용실도 그렇고. 네, 그럼 바닥 권리가 조금 있는 곳은 네. 그래도 그 대부분 분들이 1층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상층에서 바닥 권리금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투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상층에서도 바닥 관리가 형성이 되는 네. 업종인가? 네네. 권리금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임차인이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은 한의원, 병원 들어가면 선호하시는데 그렇죠. 사실 한의원, 병원 들어가 있어도 거기서 매월 손익분기점을 못 넣는 곳도 많거든요. 패전 비율도 되게 높아요. 네. 그런데 임차인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게 사실 권리금의 척도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 그것만 잘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방에 있어도 뭐 다른 게 있어도 이게 임차인이 매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구나. 임차인이 뭐 수익을 잘 내면 또 어느 정도의 이 월세 인상도 또 감안할 수가 있고 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종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결국 임대료 많이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냥. 그러니까 여기 30평인데 대부분 다 평당 네. 180, 200을 놓고 있는데 한 군데가 150이 나왔어요. 150이나 140을 놓은 네. 상태에서 그거는 몇 천에서 억까지 싸요. 그냥 그 비용 자체가. 예. 근데 기본 뭐 한 5천 이상은 싼 매물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셈이 되어 있으니까 임대에서 여기 주변 임대 시세가 얼마라고 하는데 네. 여기가 지금 몇십만 원이 싸다. 그러면 이거는 매매가의 디스카운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이 돈을 버는 분들은 돈의 이유를 찾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금이 있으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권리금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처음에 1억 부르면 그때부터 1억 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냥 아무 근거 없어도. 네. 근데 근거를 찾더라고요. 돈의 근거. 주식하는 분들은
주가가 있으면 그 주가의 근거가 뭐냐 네. 그걸 찾고 네. 뭐 아파트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가격의 근거가 뭐냐 그렇죠. 이걸 찾고 네. 상가 하시는 분들은 뭐 권리금이라면 권리금의 근거, 네. 임대료라 그러면 임대료 근거, 그렇죠. 상가 가격이라면 그 가격 근거 이거를 네. 논리적으로 계속 찾아가는 분들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가격이 네.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음.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아. 예, 그 지역에서 그 정도의 소비를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월세가 되는 거지. 내가 이 상가 얼마 받을래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게 건물주 맘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 그런 건데 사실상은 건물주든 뭐 상가주든 뭐가 됐건 금액을 정한다라는 건 자기가 정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다 네. 우리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거기에서도 주변 시세에 맞게끔 올리게끔 되어 있지. 또 예전처럼 막 집주인이 횡포를 할 수가 없어요. 임대인이. 네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이 그렇게 손해 보는 경우도 없어가지고요. 네. 지금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10년까지 되어 있어서 임차인 분들은 그 안에 충분히 영업 수익을 또 거두고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 임대료를 낸다고 해서 항상 돈을 적게 버는 게 아니에요. 임대료를 내고도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분도 수익을 좀 많이 거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